최근 연예인들의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챌린지처럼 비만약 복용 후기가 쏟아지기도 했죠. 저 역시 25년간 비만 환자분들을 뵈면서 오죽하면 이런 약까지 찾으실까 하는 그 절박한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고비, 삭센다, 그리고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 즉 펜터민까지 주변에서 관심을 갖거나 실제로 복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25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펜터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약들은 우리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고 노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말하면 내 몸을 억지로 늘 흥분되어 있는 비상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엔진에 과부하를 걸어 강제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죠.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내 몸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전신의 장기에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수명을 깎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약들이 왜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진짜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더 나아가 독한 양약 없이 어떻게 살이 빠지는 건강한 몸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해법을 25년 한의사의 비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펜터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약은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구조적으로 필로폰과 유사해서 뇌를 과도하게 흥분시키죠. 일시적으로 식욕을 억제하지만 장기 복용 시 심장질환, 심각한 불면증, 불안감, 우울증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 정신질환이나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입니다. 의사들이 4주 이상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위고비나 삭센다는 어떨까요? 이 약들은 뇌를 직접적으로 흥분시키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위장관 운동을 마비시켜 소화를 늦추고 억지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원리죠. 배부르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음식물이 위에 정체되어 체한 것 같은 더부룩한 상태를 강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염, 담낭질환 등 기존 질환이 있는 분께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고, 없는 분들도 오심, 구토, 소화불량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근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외부의 개입에 일시적으로 반응하지만 약을 끊으면 결국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져서 집안에 물이 새는데 바닥에 쏟아진 물만 계속 닦아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끊으면 물은 다시 셀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의 진짜 이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단순히 많이 먹어서 또는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주관하는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졌다는 명확한 신호로 봅니다. 몸의 엔진은 고장난 채 입맛만 억지로 막는 것은 고장난 차에 기름만 안 넣는다고 차가 고쳐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지는 방법, 그것이 25년 한의학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보니 살이 찌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SOS 신호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폭식형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소화가 자주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하다, 짜증이나 화가 잘 난다, 단 것이나 매운 것을 찾는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풀고 특히 아랫배나 옆구리에 살이 집중되는 분들입니다. 한의학에선 간의 기운이 뭉쳤다고 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뭉친 기가 잘 풀리지 않으니 자꾸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 거죠. 둘째는 만성 피로 부종형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는다,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다, 대변이 묽고 시원하지 않다,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이것은 물만 마셔도 붓는다고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며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분들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비위 기능이 약해져서 몸속에 습담이라는 불필요한 노폐물과 습기가 정체되는 유형이죠.
살이 단단하기보다 물렁물렁한 특징이 있습니다. 몸의 순환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셋째로 위장 기능 저하형입니다. 체크리스트는 트림이나 가스가 잦다, 입냄새가 난다, 명치 밑을 누르면 아프다, 속이 자주 쓰리거나 메스껍다,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진다. 이것은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며 특히 윗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분들입니다.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쌓여 독소가 되는 식적이 원인입니다. 소화기가 약하고 배가 차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25년 경력의 비방을 담은 실전 처방을 드릴 시간입니다. 유형별로 딱 한 가지씩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물 정체를 염려하는 부종형 체질 분들을 위해 몸의 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직접 배출하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가짜 식욕이 폭발할 땐 우리 몸의 식욕 안정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바로 발등에 있는 태충혈입니다. 발등을 보시면 엄지발가락과 두 발가락 사이에 온폭 패인 곳입니다. 이곳은 간의 기운이 모이는 혈자리로 뭉친 기를 풀어주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식욕이 치솟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기를 3분만 반복해 보세요. 뭉쳐있던 간의 화가 풀리면서 거짓 배고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야식이 생각날 때 TV 보면서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무겁고 퉁퉁 붓는 분들, 특히 물 섭취를 늘려도 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속 림프 순환이 정체되어 노폐물이 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단 3분만 투자하는 림프 배농 스트레칭으로 몸의 묵은 습기를 싹 빼내세요. 첫째는 목 그리고 쇄골 림프 마사지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목 옆선을 늘리고 동시에 양손으로 쇄골 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림프액이 흐르는 목 주변과 중요한 배출구를 다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둘째는 팔, 다리 탈탈 털기 그리고 만세 기지개입니다.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팔과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린 후 힘을 빼고 털어주세요. 림프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어서 기지개를 켜듯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몸을 좌우로 길게 늘립니다. 겨드랑이와 옆구리의 림프 순환을 돕고 몸 전체의 활력을 깨웁니다. 이 3분 루틴만으로도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서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만 마셔도 붓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 겁니다. 셋째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 음식물이 쌓여 독소가 되는 식적이 문제입니다. 식후 장 활력 마사지 5분으로 묵은 식적을 제거하고 위장을 활성화시키세요. 식사 후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처음에는 작은 원으로 시작해서 점차 크게 원을 그립니다. 손바닥 전체로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5분간 마사지하면 멈춰있던 장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소화가 촉진되고 가스가 시원하게 배출될 것입니다. 소화제에 의존하던 분이라면 식후 이 5분 습관이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비만은 단순히 의지박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뇌를 속이는 위험한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약에 의존하는 것은 내 몸을 더 병들게 할 뿐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방으로 근본 원인을 바로잡아 몸의 엔진을 다시 활기차게 돌리면 우리 몸은 스스로 가장 건강한 체중과 상태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25년간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요요 없는 건강 다이어트의 유일한 길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아닌 진정으로 건강을 되찾는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오늘부터 실천할 비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